자, 이제 이어서 봐요. 자, 15페이지에 점유자와 회복자입니다.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점유자, 회복자, 요거. 세 가지는 간단합니다, 봐요. 자, 요렇게 생각하면 돼, 봐요. 갑을, 수업 시간에 오리죠, 오리. 갑의 오리가 어디 와 있어요? 을의 집에 와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를 뭐 한다? 점유합니다. 그때 을이 오리를 샀어요? 받았어요? 이런 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점유자가 뭐 없이 앞에 적어? 권원 없이. 권원이 뭐예요?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원인. 권원 없이 점유했을 때 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오리가 낳은 알이 뭐야? 알이 과실이죠. 그리고 점유자가 멸실하면 책임입니다. 그리고 비용입니다. 큰 글자 뭐라고? 과실은, 책임은, 비용은. 이 세 가지가 뭐다? 과책비. 과가 뭐야? 과실은, 책임은, 비는, 비용은. 그 첫 번째, 을이란 자가 선의 점유자인가 악인가 따라서 과실수칙권이 있고 없고 다릅니다. 당연히 을이 뭐가 돼야 돼? 선의면 과실을 주체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됐어요? 악인은 과실수칙권이 없어요. 뭐 달라요? 자, 이제 책임도 마찬가지야. 선의 자주, 선의 타주, 악의 자주, 악의 타주. 네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어느 것만 선자 현존. 그 밑에 거는 전부다. 선의 자주는 현존이, 그 외에는 다 뭐? 전부. 그 다음에 비용은 이제 봐요.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합니다. 다시 비용은 어떻다고? 선악 불문. 그리고 비용 안정 뭐 행사한다? 유치권. 그럼 비용은 누구한테 받는 거야?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받는 거야. 자, 반환할 때 반환 청구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악의 점유자는 필요비는 받을 수 있지만 유치권이 안 되고, 필요비는 과실 수취한 점유자 통상필요를 정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악의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는 있어요. 그 다음에 유익비는 가액 증가 현존하고 회복자 선택입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 봐야 돼요. 요거 외우는 거면 되고, 요걸 좀 여기 있는 것만 다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봐요. 갑은 을에게 매도 점유 이전. 갑이 매도, 을이 매수야. 을은 자, 그 다음 줄에 보존 계량, 보존이 필요비, 계량이 유익비입니다. 다시 보존 계량이 뭐라고? 보존이 필요비, 계량은 유익비를 제출했다. 갑이 매도고 을이 매수잖아. 근데 누가? 을이란 자가 뭘 지출했다고? 필요비, 유익비 지출했죠? 자, 그 다음에 줄 거예요. 계약이 무효. 무효가 키워드입니다. 자, 무효 밑에 적어 취소. 이처럼 처음에는 적법이 계약했다가 그 계약이 뭐가 되면 무효나 취소가 되면 뭐가 된다? 권한이 없는 점유자 회복자로 가. 해제 적고 X. 해제는 안 되는 거야. 해제했을 때는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 적용 안 합니다. 어느 때 적용한다? 무효나 취소. 해제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찾았어요? 다시 어떨 때 적용한다? 자, 그러면 1번 읽어봐요. 을은. 자, 여러분 마지막에 과실은 뭐 불문해? 아니, 1번에서, 거기, 이거네. 1번 봐요. 요 문제네.
1번에 뭐가 나왔어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주체하지 취득하지 악인은 취득하지 못한다 돼야지. 잘못됐네. 자, 2번 읽어봐요. 자, 이제 적어봐요. 선의 을 적어봐. 거기 요거야. 선의 을이란 것은 선의 점유자는 뭘 취득해? 과실을 취득하지. 그럼 쭉 와서 자, 여기 있네요.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가 돼야 돼. 요거. 틀렸다. 3번. 가액 증가가 현존하고. 을은 값에 대해서 유익비 7번 여기 있네요.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고 지출 금액이나 정계약을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상환계획하여. 여기 답이고. 4번은 뭐가 틀렸어요? 자, 요겁니다. 칠판. 선의 점자는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 하살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지. 반환 의무 있다가 틀린 거예요. 5번이 또 뭐가 틀릴지 읽어봐요. 7번 봐요. 비용은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를 받은 때야. 이때 행사하는 거야. 지출할 때가 아니고. 다시 비용은 언제 행사한다?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를 받은 때라도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 받은 때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옳은 거는 3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유권 파트입니다. 상린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 점유자 회복자는 꼭 좀 요거 위에 그 박스 10번 봐. 그리고 문제 안 보고 모르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돼요. 자, 이제 상린관계부터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3문제 나온다 했죠? 조금 전에 점유권은 1문제 정도 또는 2문제 그 정도.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적어볼까? 요 상린관계는 강행규정이야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 1번에 이런 게 있네요. 주거의 출입은 승낙받아야 돼. 판결 가지고도 안 돼. 2번은 뿌리는 어떻게 하고 넘으면 싹 자르고 가지는 청구하고 싹 자른다. 3번은 2m 두는 게 오물, 우물, 걸째 2개잖아. 2m. 또 하나 더 차면 설치. 2차 차면 설치. 차면이 뭐야? 창 가리개. 몇 미터 안에 2m 안에 서로 뭐가 있으면 창문이 있으면 창 가리개 설치해라 이 말인 거야. 2차. 자, 경계는 몇 미터 둬야 돼? 반 미터 두고 건물 지어야 돼. 경계로부터 반 미터. 자, 그 다음에 경계 다음 물이 나오면 뭐가 우선? 관섭이 우선. 뭐가 나오면? 자, 그리고 주의토지 동행권이 있네요. 요거. 상린관계 중에 하나가 주의토지 동행권이야. 자, 이 주의토지 동행권은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현재. 최대다, 최소다. 최소. 그래서 현재 최소한 인정, 이게 무슨 말이랬어요? 최소니까 자동차가 다니는 게 아니야. 사람이 다닐 정도만 해주면 돼. 그리고 분할 일부 양도는 공짜죠? 그럼 누구만? 직접 당사자만 공짜야. 직접 당사자, 그걸 성기한 자는 다시 뭐? 가야 돼. 직접 당사자만 공짜다. 그게 주의토지 동행권이에요. 그래서 상린관계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고 꼭 좀 주의토지 동행권이 좀 없으면 좀 더 공부해서 적고 해서. 그 다음 이제 포인트가 점유시효취득. 그래서 포인트 보니까 이제 점유시효취득과 옆에 뭐라고? 등기부. 시효취득은 무조건 한 문제. 첫 번째, 점유는 자평공. 자평공이 뭐야? 자주, 평원, 공유 몇 년간? 20년. 그 밑에 등기청구인이 생기고 그 밑에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그 밑에 효과. 점유 개시시로 소급, 소유권 없이 취득. 근데 등기부는 옆에 선등기. 등기 청구는 안 생겨요. 등기되어 있는데 뭐 또 등기 청구 생길 거야. 그리고 자주평원 공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잖아. 선의무과실 몇 년? 10년. 그래 돼요. 자, 그 요건은 기본입니다. 자, 그럼 박스 1번 읽어봐요. 누구한테 등기 청구한다? 네.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합니다. 자, 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합니다. 그 상대방이 완성 당시 시효 완성 20년 당시의 소유자가 상대방이 되는 거야. 당일은 완성 당시 점유자가 요놈이 시효 취득하는 자고 주체 상대방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자, 시효 완성과 명예신탁에서 1번 시효 완성이 되고 나서 후에 소유자가 뭐였다? 명예신탁을 하면 당연히 주장한다. 2번 완성 후에 기존에 되었던 명예신탁이 뭐가 되었어? 해지 끝났어. 그때는 주장 못합니다. 자, 3번 그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채청이야, 이게 물청이야? 채청, 소유권 취득 전이니까. 그래서 1번 그 완성자가 점유하면 걸리지 않는다. 2번 상실하면 뭐라고? 상실한 때부터 10년이야. 바로 소멸은 아니고. 바로 소멸한다면 맞아, 틀려? 틀려. 10년이라 했잖아. 그 다음 4번 4번 한번 읽어봐요. 그렇죠. 건물 공유 중 일부만 건물을 점유했을 때는 그 공유 지분별로 취득하고. 5번 취득 시효 후 누가 바뀌어? 소유자. 첫 번째 소유자가 알고야 모르고야? 모르고. 그러면 하살표 제3자는 소유권 취득, 또 하살표 소유자는 완성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2번 알고 넘기면 어떻게 돼? 하살표 제3자 소유권 취득까지는 똑같네? 마지막 뭐가 다른지 읽어봐요. 소유자는 불법 손배 책임져야지? 그게 달라요. 원래 주인이 모르고 넘기면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알고 넘기면 뭐라고? 손해배상. 여기 불법 손해. 세 번째 배임에 가면 적극가담은 뭐 위반 무효야? 사회질서 위반 무효입니다. 다시 배임에 하게 되면 적극가담하게 되면 뭐 위반 무효다? 사회질서 위반 무효다. 이렇게. 자, 그럼 그 밑에 거 봐요. 갑의 부동산에 대한 을의 뭐가 완성? 완성되었네? 1번 읽어봐요. 자, 문제에서 점유 시효 취득만 완성되었지. 그럼 완성자 을의 등기까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하면 언제부터 을 거야? 등기하면 줄 것이고 언제부터? 점유 개시시로 소급까지 되어 있잖아. 다 맞는 지문.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2번 읽어봐요. 자, 이제 2번이 무슨 말이야? 해설 좀 해봐요. 이거는 뭐 어떤 의미야, 그거? 예? 이건 무슨 말이고? 갑은 시효 취득을 하는 놈이야, 당하는 놈이야? 당하는 놈이잖아. 상대방이잖아. 을이 시효 취득자잖아. 읽어봐요. 2번 다시. 그거 힌트 가르쳐 줬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년 넘으면 등기하기 전이라도 뭘 반환? 자, 맞아요. 줄 거 봐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줄 거 봐. 그걸 청구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 아니, 어찌 보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를 어리란 놈이 시우취득하면서 20년 점유했잖아. 왜 안 될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도 안 되고, 하나 더 적어봐.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안 돼, 둘 다. 왜 안 될까? 1번에 아까 나와 있다. 1번을 다시 읽어봐라. 왜 안 될까? 안 된다는 거 맞아. 없다가 맞아. 1번에 나와 있대도. 예, 언제부터 올 거야?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시효취득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다. 20년이 지났다면 그자에게 왜 내 땅을 내가 당신이 점유했노? 부당이득 반환도 안 되고 불법에 기한 뭐도 안 돼? 손해배상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돼. 일단 20년 지나면. 그럼 역을 해볼까? 누구는 시효취득자 어른 20년이 돼야지 안 차있다. 19년째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 어른 입장에서는 20년 지나면 어깨에 기부서 누구세요? 이라고 20년 되기 전이면 눈치 살펴야 해. 왜? 20년이 안 되면 완성이 안 되면 주인이 지로 달라면 줘야 돼. 그 몇 년 거 줘야 돼 법적으로. 19년 했잖아. 앞에 10년은 소멸시효로 없어져 주인기. 9년 거 줘야 돼. 9년 거. 죽는다. 계산 잘못하면 안 돼. 얼도 계산 똑똑해야 돼. 20년 안 되고 19년 계산해보면 19년째야. 큰 소리 쳤어. 발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타주로 가버리니까 안 되지. 자주가 돼야지. 그걸 조심해야 된다도 그래, 지금. 그러니까 일단, 시효취득자는 20년 떼면 어깨에 기부세고, 등기하라면 소유권 안 오지만, 뭐, 당할 일이 없잖아, 이번에서. 뭐, 원래 주인이 뭐 달라, 뭐네. 이제 등기하면 완전히 점유 20년 전으로 가서 소유권 취득할 일만 남아있는 거야. 20년 되면. 안 되면 조심해야 된다. 자, 3번 읽어봐요. 여러분, 아까 뭐 배웠지? 완성되고 넘어갔을 때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이잖아. 소유자가 알고 넘겼잖아. 그럼 무슨 책임지에 소유자는 시효 완성되게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아까 소유자 바뀐 것 중에서 가로 2번이잖아. 요거 가로 2번. 소유자가 알고 제3자 넘겼잖아. 그럼 소유자는 시효 완성되게 무슨 책임진다고? 손해배상 진다 했잖아. 그거다, 그거. 4번 읽어봐요. 병이 누구야? 새롭게 산 놈이지. 갑이 시효취득을 당하는 놈이고 을이 인자 완성돼 있고 그걸 샀잖아. 누가 병이. 아기가 뭐야? 알았대. 뭘 알았어? 완성됐다는 걸. 그래도 병은 소유권 먹는다. 못 가져간다. 가져간다. 다시 가로 2번 읽어봐라. 제3자 소유권 취득돼 있잖아. 병. 아기라도 취득해. 이유가 뭐야? 앞 사람을 봐라. 누가 소유자야 아직도? 갑 거잖아. 이미 시효 완성된 상태지만. 그러면 앞 사람이 소유자면 그 다음 자는 뭐? 선악불문. 그래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가져간다. 뭐라고? 뭐가? 그래서 그래서 병이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병이. 그러니까 어른 누구에게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맞잖아.
여러분이 헷갈려서 앞으로 나중에 있다 없다 갖고 싸워요. 아니 아까 가로 2번에 가면 제3자 소유권 취득되어 있잖아. 후회는 없다 이 말이야. 후회 바뀌면 안 돼. 우리 왜 바꿔? 갑 거잖아. 갑 토지 소유권을 을이 완성했잖아. 병으로 넘어갔잖아. 그러면 뭐 기준? 이걸 기준으로 후에 바뀌었는가 전에 바뀐다로 다르대도 전이네. 완성 전에 주인이 병으로 바뀌었다. 후에 바뀌었다 있잖아. 아까 여기서 누가 상대방? 그럼 저거 완성당의 소유자에서 이 전에 바뀌면 전에 주인이 병으로 바뀌면 병해결의 시효체를 조정할 수 있고 후에 바뀌면 처럼 없다. 없는데 2차가 완성되면 있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야. 그래서 후에 바뀌면 일단 새로운 주인에게는 시효체도 주장 못한대도 근데 그 바뀐 시점부터 다시 뭐가 완성? 20년이 또 된 거야. 그러면 있는 거야. 전에 바뀌면 당연히 새로운 놈에게 시효체도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온다? 전에는 있고 후에는 없고 이 전이 뭐야? 전이라 했잖아. 전이 뭐야? 돈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후회할 일은 후회야 후회. 후회가 영어로 뭐고 후회할 일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잖아. 그게 검증과 후회의 법칙이라 했잖아. 그래야 그냥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상대방이기 때문에 완성 전에 바뀌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완성 후가 나와. 왜 전에 바뀌었으니까. 그건 안 봐도 돼. 시효 완성 전 있다. 후 없다. 전 있고 후에 없다. 수고했어요. 자, 그 다음 몇 번? 5번 할 차례요. 자, 갑이 병과 뭐 통정의의로 병에 등기했답니다. 을은 갑을 대의 병에 자 그럼 봐요. 통정의의 줄 거 봐. 그럼 병의 등기가 무효등기지. 그럼 아까 봐요. 상대방이 누구라고? 시효 완성 당시에 뭐야? 소유자잖아. 그럼 병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병이 소유자, 아니, 병 맞지? 병으로 갔잖아. 병이 등기되어 있지만 병이 소유자의 소유자가 아니라 통정이니까 아니지. 그럼 그 자가 상대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갑을 대위해가지고 말소 등기 청구해야 돼. 찾았어요? 무효 등기 있을 때 하는 방법이야. 자, 마지막 6번 읽어봐요. 거기 2차 완성이야? 그럼 주장할 수 있잖아. 그거 없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을 삼아서 다시 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주장할 수 있다 적어야 되겠네. 글자가 어디 갔네? 누구 물어갔네?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효 취득은 꼭 좀 정리해서, 여기 가장 어려워. 여기 잘 안 돼. 자, 완성 후에 바뀌었을 때 아까 세 가지가 요거잖아, 요거. 요거 딱 정리해놔야 돼. 모르고 알고 적을 거다. 자, 그래서 적어 있는 요거 좀 잘 봐야 되고, 요거. 채청이다. 점점 걸리지 않는다. 상실되면 바로가 아니고, 상실한 때부터 10년 지나면 등기 청구권이 없어진다. 요거. 자, 그 정도는 꼭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부합으로 갑니다. 이 부합은 크게 뭐 공부할 게 없어요. 자, 먼저 건물,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건물, 농작물뿐만 아니고 3개 더 적어볼까? 뭐가 있노? 부합이 안 되는 거. 건물, 농작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과 미분리 과실. 뭐라 적어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과 미분리 과실. 적었어요?
그거 따라 적으면 합격이다. 이제 안 부른다. 확인하러 간다. 못 적은데 봐. 못 적잖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과 미분리 과실 적었어요? 하나 더, 등기된 수목. 그럼 앞에 거기 명인 방법 갖춘 게 두 개야. 미분리 과실, 수목과 미분리 과실이니까. 그리고 등기된 수목, 앞에 두 개. 그 5개에서는 토지에 부합이 안 되지.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옆에 적어라. 그 놈은 뭐예요? 그러면 그 말은 이 토지의 저당을 설정했는데 이 저당권은 토지에는 미치지만 그 위에 있는 여기에는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는 거예요. 효력이. 왜? 별개니까. 토지에 부합이 안 된다. 5개 있잖아. 그 저당권에서 배운다. 토지의 저당을 설정했다. 그 후에 건물, 농작물 있는데 토지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의 저당권은 요 위에 있는 요 5개는 안 미칩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저당권은 부합물, 종물에 미치는 거야. 부합이 되고 종물이 돼야 미치는 거야. 이거는 토지에 부합이 안 된다 했잖아. 그렇게 안 미치는 거야. 역으로 말하면 저당 효력은 어디에 미쳐? 부합물, 종물에 미쳐. 부합이 안 되면 안 미쳐. 그렇게 물어본다, 요걸. 자, 수목 읽어봐요. 건물의 정축분 읽어봐. 그러면 이제, 자, 수목도 부합이 되고 마지막에 정축분도 부합이 돼. 그러면 이제 부합물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합니까? 토지 위의 수목, 건물의 정축 부분이 부합물이잖아. 그리고 그게 2번, 3번이잖아. 앞으로 부합물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2번, 3번. 토지의 수목, 건물의 정축. 자, 하나만 더. 종물이 뭐야, 그럼? 종물은? 수족관, 횟집. 횟집에 달린 수족관. 건물의 차고. 이런 것들이 종물이야. 종물은 소유자가 같은 거고, 부합물은 다른 소유자 물건이 결합된 거다. 부합물은 뭐라고? 다른. 종물은 동일. 이렇게 정리하면 돼. 꼭 그렇게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갑니다. 공유, 합유, 총유가 뭐라고? 공동소유 있잖아, 이 세 개. 여러분, 이제 공유는 그 개념 적으실 분은 수인이 지분으로 소유만 적으면 돼. 뭐라고? 여러 사람이 지분 형태로 소유가 공유야. 수인이 지분으로 소유. 자, 합유는 적어. 조합체 소유. 조합체 소유. 자, 총유는 뭐라고? 비법인 사단, 종중교회 소유. 비법인 사단이 누구라고? 종중교회가 소유하는 게 총유입니다. 개념을 봤어요, 이제? 자, 첫 번째 봐요. 그러면 공유, 합유, 총유 중에서 당연히 여러분 공유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세 개 비교하는 거 이 정도 하면 되고 그거 말고 다 밑에 보면 다 공유, 분할까지 16페이지가 마지막 지상권 빼고는 다 뭐야? 공유 아닙니까? 위에 그거 좀 빼고 공유가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야. 쉽게 나오면 뭐가 나와? 합유, 종류까지 물어봐. 세 가지를. 공유, 합유, 종류. 그런 문제가 쉬워. 왜? 합유, 종류도 지문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공유만 물어보면 깊숙하게 나옵니다. 자, 먼저 공유는 지분이 있고 합유도 있는데 총유는 지분이 없다 가야 돼. 지분 없는 거를 뭐라고? 총유. 좀 전에 총유는 누가 소유? 예. 자, 그럼 봐요. 첫 번째. 공유는 지분이 있고 합유도 있는데 처분할 때도 달라. 공유는 자유, 합유는 전원동의. 그럼 적어봐. 공유와 합유 차이점, 공동소유 목적. 뭐라고? 공동소유 목적이 있으면 뭐? 합유. 없는 게 공유야.
다시 공동사업 목적이 있으면 뭐라고? 합의 동업. 합의는 아까 조합체가 동업이야. 동업계약. 그 다음 그래서 합의는 지분 처분할 때도 무슨 동의? 전원 동의 받아야 돼. 자, 보존행위는 상태 유지지. 각각사. 어떻게 온다? 각자 사원청에. 각각사. 보존은 상태 유지적고. 그럼 상태 유지하는 게 뭐야? 수리한다 이런 것들이야. 저 밑에 관리행위는 임대적고. 관리가 뭐라고? 자, 임대는 어떻게 결정한다? 관자 동그라미 해라. 관자 동그라미하고 니은 빼라. 과사. 가반수 사원청에. 근데 공유는 무슨 가반수 앞에? 지분의 가반수입니다. 다시 무슨 가반수? 지분의 가반수. 자, 처분 변경이 뭐야? 팔아먹는 거지? 변경에 적어라. 토지 공유자가 건물 짓자, 건물 축조하는 거. 거기 변경입니다. 토지를 공유하는데 그 토지에 건물 짓게 하자라고 합의하는 게 이게 뭐라고? 변경이야. 그럼 처분 변경은 무슨 동의? 전전사. 다시 처분 변경은 뭐라고? 전전사. 처분 변경은 전전사. 찾았어요? 다시 보존은 각각사, 관리는 과사, 처분 변경은 전전사.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자, 지분이 봐요. 값은 얼마고? 얼도 병은 6분의 4로 나누면 얼마야? 3분의 2. 그럼 3분의 2는 가반수 맞아요? 딱 돼야 돼. 그럼 아까 봐요, 여러분. 그럼 병은 혼자 집은 뭐 할 수 있어? 관리행위는 아까 뭐라고? 세를 줄 수 있다, 없다? 임대. 가능하다. 지분의 가반수. 공유자 수가 아니라도 지분과 따진대도. 자, 그럼 1번 읽어봐요. 가로 1번. 갑이 이게 지분 처분이잖아. 저당 설정 줄 거. 아니면 지분을 팔아먹는다. 매도도 마찬가지고. 저당 설정도 동의받아 안 받아? 아까 지분 처분은 공유는 자유. 2번 읽어봐요. 그렇죠? 갑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을 죽으면 갑의 6분의 1은 어떻게 가? 을에게 병에게 가는데 지분별로 갑니다. 그럼 6분의 1 중에서 6분의 4가 병에게 가야 되고 6분의 1이 을에게 와야 돼. 작게 옵니다. 그런. 거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비율로 기속 적어요. 대지 사용권 적어봐. 무슨 사용권? 집합금으로 가면 대지 사용권이 나와. 그때는 국고에 기속 적어. 국가에. 국고입니다. 고를 가라 해도 돼. 국가에 기속한다. 무슨 소유권은? 대지 사용권은. 3번 읽어봐요. 자, 여러분 처분 줄 거 봐. 처분은 전원 동의받아야 되잖아. 안 받고 했잖아. 중요한 거는 마지막 줄 거. 자기 지분은 유효입니다. 아까 지분 처분이 자유롭죠? 그리 보는 거야. 나머지 지분 처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 자기 거는 괜찮다 이 말이야. 자, 4번 가반수 한번 읽어봐요. 좋지? 되고, 왜 가반수니까. 자, 그것도 되고, 이제 5번 봐요. 병이 동의 없이 임대 줄 거라. 이것도 관리행위자가 4번처럼 갑이나 을은 정을 상대로 토지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지? 갑을은 정상대로 안 돼. 갑을은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적어라. 갑과 을은 누구를 상대로? 병, 갑한수, 고놈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그 세 가지가 돼야 돼. 자, 됐고. 자, 그 밑에 다시 봐요. 관리 또 나왔다. 아까 했던 거다. 갑이 얼마야, 지분이? 을은 갑이 병에게 임의로 임대가 관리고 임의는 을의 동의 없이 이 말이야. 그럼 그 지문에서 갑이 3분의 2 갑한수 맞아요? 그럼 아까 했던 거 똑같다. 을은 다시 읽어봐라. 병에게 점유 배제도 안 되고 부당이득도 안 되고 됐어요? 마지막에 을은 누구에게? 그거 아까 적었잖아. 5번에서. 자, 그 밑에 침해합니다. 여러분이 3분의 1채 가지고 있든지 뭐 얼마 가지고 있는데 어떤 놈이 침해한다? 첫 번째, 전부 줄 거라. 공유물 전부. 전부 굵은 글자. 그 다음 읽어봐요. 3개. 세 개가 뭐야? 반환, 방해제거, 등기말소는 각자가 전체야. 전체. 하지만 그 다음에 지분만큼 줄 거라. 그 다음 줄에 2개 읽어봐요.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돈이다. 돈은 자기 지분만큼이야. 다른 지분까지 하면 안 돼. 다시 전부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뭐야? 반환, 방해제거, 등기말소. 지분만큼 하는 게 뭐야? 부당이득 손해배상. 뭐야 이거? 그렇게 암기해줘야 돼. 자, 우측에 가보자. 이제 또 박스에 있다. 또 박스. 이제 갑돌이가 7분 사네. 을이 7분이고 병이 7분 1입니다. 맞아요? 자, 1번 읽어봐요. 자, 1번 읽어봐요. 이번 읽어봐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을이 가반수야, 가반수가 아니야. 7분의 1은 가반수가 아니야. 7분의 1은 가반수가 아니지. 고놈이 그렇게 해도 또 병도 가반수가 아니잖아. 7분의 1이니까. 이 비주얼하게 늙은 게 가반수가 어찌해도 자, 전부 반환 청구 못 합니다. 그게 바뀐 거잖아. 반환이 인도야, 인도.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1번 게 3년 연속 나왔다, 시험이 그게. 판례가 바뀌고 나서. 자, 2번에 이제 봐요. 갑이 얼마야? 7분 살은 가반수지? 읽어봐요. 없다가 맞고, 왜 가반수니까 당연하고. 아까 소수도 없다가 맞아. 옛날에는 그 1번이 있다가 되어 있었어. 1번에 동그라미 1번. 마지막에 옛날에 있다가 되어 있대도, 이제 없다가 맞아, 지금은. 바뀔 때도. 그래서 그걸 2개를 실어놓은 거야. 자, 그래서 2번은 볼 거 없고, 큰 2번은 1번만 보면 되는 거야. 자, 3번 읽어봐요. 여기 침해라고 적어봐. 그럼 아까 공유물 침해 아까 찾았어요? 그 밑에 아까 침해 있었잖아. 각자가 전부에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뭐야? 반환, 방해제거, 등기말소. 지분만큼 2가지가 뭐야? 예, 부당이득 손해배상. 그거 알면 끝이야. 자, 그래서 봐요. 침해 적고 1번 읽어봐요. 전부입니까? 전부잖아. 읽어봐요. 2번 읽어봐요. 손해배상 부당이득 해도 되지? 자, 이제 4번이 뭐예요? 그러면, 자, 갑이라는 놈이 지금 토지를 공유하는데 건물을 신축하다 이게 아까 뭐라고? 변경이라 했잖아.
처분 변경은 무슨 동의? 전원동의 생각나야 돼. 아까 어디야? 우리 공유, 합의, 종료 요 세 가지 비교하는데 처분 변경에 변경 뭐 적었노? 그 지문이잖아 지금. 전원동의 받아야 돼. 자, 그러면 다시 4번에서 1번 읽어봐요. 그렇지, 왜? 전원동의잖아. 2번도 읽어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 받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 하게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적어놨고. 자, 5번에 봐요. 자, 매도 등기 줄 거 봐. 6번은 임대차 줄 것만 마지막에. 아까 6번은 했지? 아까 어디서? 어디서 했노? 관리에서 했잖아. 똑같은 거야. 가반수주가 동의 없이 뭐 해도 임대도 그런 관리행위 적법이 되잖아. 그래서 6번 먼저 한다. 병은 정에게 없고, 병은 정에게 없고, 가르고 병은 누구에게? 갑에게. 관리행위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 자, 이제 5번만 하면 되지. 매도 등기 줄 거고 5번. 1번 읽어봐요. 왜 토지 매매는 왜 유예야? 동의 안 받아도. 어제도 했다. 채권행위 적어라. 채권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채권행위는 타인 것도 되잖아. 거기 1번이고 2번 읽어봐요. 맞아요. 지분 범위는 아까 유예됐잖아. 등기. 전부 말소는 안 되고. 동의 없이 팔아도 자기 지분 처분은 유예라고 아까 어디서 읽었노? 자, 우측에 3번. 옆에도 3번 있잖아. 가로 3번에. 요거 있네. 여기 적혀놨네. 처분했을 때 처분행위는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다.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 지금 6개 나와 있는 중에서는 2번이 이제 실익이 없고 2번 아까 그 말고는 이해가 되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해돼야 돼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정 안 되면 옆에 있는 요거 있잖아. 5개. 요거만 돼도 되고 여기 좀 공부가 되면 쭉 6개. 그걸 딱 정리해. 그래야 이게 공유가 뭔지 아는 거야. 아무리 관리행위는 지분을 가면서 읽어도 안 돼. 시험은 요리 나온다. 요리 보기. 물론 한글로 나오지만 한글로 나오는 건 극히 적고 갑을병하고 요리 나와.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질문해봐. 1번 큰 1번 모르는 사람 7분 4 여기서 가반수가 뭐하면 혼자 어찌하더라도 가반수에게 반환 청구를 못한다. 2번 나가리. 3번이 뭐라고? 건물 신축하는 게 도지금 뭐 처분행위다. 변경이라 했잖아. 변경. 처분 변경 무슨 동의? 전원동의. 4번이 뭐 있어요? 팔아 먹은 거야? 신축했고. 5번이 뭐 있어요? 매도하게 되면 당연히 매매계약은 채권이니까 유효하고 지분 등기만큼은 처분권자의 지분 등기는 유효하다. 자, 임대가 몇 번이야? 6번이야? 어떻게 된다? 가반수 가면 그건 완전히 적법이야. 그래서 정액에는 을병은 아예 안 돼. 두 개 다. 갑에게 부당이다. 이렇게. 아, 열받아요, 지금. 그런 사이에 이걸 왜 깨달았노? 열받고 있는데. 그 공유가 어렵다. 딱 정리해야 되고. 됐어요? 그거 딱 되면 그냥 다 되는 거야. 옆에 여기부터 한 게 여기 다 그 지문을 가지고 왜 안 되는지 옆 사람한테 물어봐. 잘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고. 요거 있잖아, 요거. 여기 쭉 되면 여기까지 가장 실익이 없는 게 2번이 이거는 뭐 필요 없고. 딱 정리해봐. 지분을 딱 봐, 먼저.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공유에서 어느 문제 나와도 맞출게요. 그 다음 분할. 분할은 간단하네요.
자, 그럼 옆에 아까 적어보라. 합유와 종류, 아까 박스. 공유, 합유, 종류에서 합유, 종류는 분할돼야 안 돼. 그냥 물어본 거야. 뭐 몰라도 되고. 공유는 분할할 수 있지. 왜? 공유물 분할돼 있잖아, 지금. 합유, 종류는 분할 안 된다, 둘 다. 그것도 몰랐지? 예, 괜찮아요. 공유만 분할된다. 합유, 종류 옆에 그 박스에 있어요. 합유와 종류는 뭐가 안 돼? 분할이 안 된다까지. 자, 칠판. 분할은 협의하고 안 되면 어떻게 돼? 재판. 됐어요? 다시 뭐 먼저 하고 안 되면 재판. 그럼 협의에 세 가지 적어볼까? 현물 분할. 뭐라고?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재판 가게 되면 세 가지 적었어요. 현물 분할 재판 원칙. 대금 분할 예외. 가격 배상 X 안 됩니다. 재판 가서는 뭐가 원칙? 현물, 예외, 대금, 가격 배상은 X. 대금 분할이 예외죠? 가를 열고 경매 적어요. 그래서 법원에 여러분 분할 청구했을 때 현물 분할 안 되면 경매해가지고 경락 대금 가지고 나눠 가집니다. 자, 7번. 담보 책임 있고, 자, 분할 효과는 일단 소급하지 않는다. 거기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7번. 요 판례가 없네요. 4번. 공유 지분의 담보권 후에 분할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지분에 뭐가 되고 저당이 되고 담보권이 저당권이잖아. 설정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분할한다. 그럼 이 담보권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미칩니까? 전부야? 예. 전부에 미친다는 것은 집중된다 하면 틀린다 했죠? 집중되지 않는다. 이게 이런 걸 했죠, 봐요. 갑하고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데 을의 지분에만 병에게 저당을 한 거야. 그리고 공유물이 이렇게 분할되었다. 갑을이다. 이 저당권이 소매될 상태에서 분할된 게 아니고 저당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분할됐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기만 간다. 여기도 간다. 다 간다 말이야. 을이 취득한 여기에만 집중된다면 틀린데도 전부에 미친다는 건 다 유갑이야. 그래서 여러분 갑은 나중에 분할할 때 조심해야 돼.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면 상대방 지분에 저당이 있는 상태에 분할하면 나중에 돈 안 갚으면 갑까지 날아간다 해도. 왜? 저당 이렇게 미치니까. 자, 그 정도 한번 여러분 소유권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상권 갑니다. 이제 지상권 다음에 뭐가 나와?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지지전. 됐어요? 자, 먼저 지상권은 뜻이 뭐예요? 너무 쉬운 거 물어봤나? 지금 그런 거 물어본 거 아니다 이 말인가? 지상권 뜻이 뭐고? 한전 좋다. 오, 한전이라고 했어요? 한전이 뭐 하려고? 철탑을 소유하기 위해서 임야나 토지 빌려 쓴다. 그게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토지 주인이 누구라고? 설정자. 항상 주인이 설정자다. 한전이 뭐? 세입자가 지상권자. 지역권도 마찬가지고 저작권도 마찬가지야. 그게 지상권이다. 자, 거기서 그럼 뜻 마시면 1번 읽어봐요. 그럼 최단 존속기간 적어볼까? 30년, 15년, 5년이다. 몇 년이라고 지상권은? 30년, 15년, 5년. 30년 두 개 적어라. 경관 건물 수목. 뭐라고 뭐?
경관 건물과 수목은 몇 년? 30. 15년은 그냥 건물 짓고 5년이 뭐라고? 공작물. 저거 보면 안게 돼요. 다시 30년짜리 두 개가 뭐라고? 15년. 수목은 수고했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자, 기존 건물 줄 거라 사용 목적일 때는 적용 안 됩니다. 소유 목적이 돼야 돼. 건물을 소유할 목적에 뭐가 되는 거지? 최단 존속기간 가는 거지. 사용 목적은 아니다. 2번 누가 바뀌었어? 소유자 바뀌면 그 지로 연체 승계합니까? 합산돼? 안 되죠. 그 2번은 너무 중요하죠. 7번 봐요. 의리지상권자야. 요 놈이 3년을 지로를 안 내서, 참고로 지상권의 지로 몇 년 이상 하면 2년 연체하면 주인이 뭐한다? 지상권 소멸을 청구합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는 2년 이상. 그런데 병으로 바뀌어. 이 친구가 지로는 연체했는데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가지고 연체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새로운 주인은 1년이고 옛날 주인은 2년 이렇게 연체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2년 안 됐잖아. 자기 거는. 합하면 되지. 합산돼 안 돼? 안 돼. 소멸 청구 안 됩니다. 거기 승계 안 된다고 했고. 이것도 심심하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팔렸는데. 지도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단 주인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는 새로운 주인은 자기 거만 2년이 넘어야지 앞사람 거 합산 안 된다. 간단한 거예요. 그거. 도영아, 요거 알겠나 이거? 안 된다는 거. 3년을 안 줬는데 옛날 주인은 2년, 새로운 주인은 1년만 준 거야. 그럴 때 새로운 주인 봤을 때는 자기 거는 1년밖에 안 되니까 앞사람 값을 더해가지고 합산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하면 3년 되잖아. 2년 되잖아. 안 된대도 자기 거는 자기 거만. 여기 딱 잘리는 거예요. 그냥. 자, 3번 지료를 등기 안 하면 두 가지. 대항력도 없고 정감 청구도 안 된다. 찾았어요? 또 질문해 볼까? 지상권에서 지료는 성립 요소다 아니다? 아니다. 지료가 성립 요소 아닙니다. 지료가 뭐야? 토지 사용료지. 등기 안 하면 두 개. 대항력도 없고 정감도 안 된다. 4번 읽어봐. 이게 뭐야? 여기 채권담보 지상권이 뭐다? 채권담보 담보 밑에 저당권. 저당권 적고 저당권을 강화시키는 지상권이잖아. 여기 그거야. 원래 여러분 은행이 돈 빌려주고 토지 저당만 잡으면 되는데 토지가 나대지단 말이야. 토지가 건물이 없단 말이야. 그 나중에 그 토지에 건물 지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저당권자가 동시에 지상권까지 잡았을 때 그 지상권을 우리는 뭐라 불러? 저당권을 강화시키는 지상권이야. 다시 뭐라고요? 뭘 강화시키는? 강화시키는 지상권. 찾았어요? 그때 불법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안 돼 있대는 그냥 저당권 강화시키는 지상권이니까 원래 지상권은 자기가 사용수익 하야 되잖아. 사용도 안 하고 있대도 은행이 이때는 뭐 찾아야 돼? 실무 가서 저당권자하고 지상권자가 동일인입니다. 다시 뭐라고? 뭐가 같다고? 저당권자가 만일은 무슨 농업이다. 그자가 지상권자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저당권을 강화시키는 지상권이잖아. 같은 사람이 돼야지.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법정 지사권. 한 장 남겨봐요. 거의 좌측하고 여기까지 한 바닥이 법정 또는 관서법정입니다. 이게 작년에 나와서 올해 적어라 반반입니다. 나올 확률은. 중요한 거는 90%, 80%, 100% 중요하고 이 법정하고 간섭법정이 이해되면 그냥 한 어려운 게 파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파트를 공부를 또 해놓으면 그리고 요걸 글자 읽으면서 이해가 되면 실력이 훅 올라가. 이거 안 되면 그냥 실력이라 놀라지 말고 뭐 찍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 이게 이제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한 2년 나오다가 안 나오고 막 이런데 한 번씩 쉬는데 2년 안 나오다가 작년에 나왔단 말이야. 2년 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에 나왔어. 그 올해 나올 확률은 반반입니다. 만약 작년에 안 해서 올해 나올 확률 100%야 그냥.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내용은 알아야 된다. 자, 첫 번째 17회 좌측에 법정지상권이 있고 우측에 뭐다? 관서법정지상권. 그러면 그 위에 한번 적어볼까? 여러분 법정지상권은 여기 뭐라고? 여기 적어요. 법률 규정 가로 열고 가임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담보법, 임목법 요 네 군데 돼 있어. 법정지상권이 어디에 돼 있다? 법률 규정으로 전이 뭐야?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담보법 배운 데 있잖아. 나중에 임목법, 임목 네 군데 돼 있고 옆에 저거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 X 적고 가로 열고 판례 적어 가로 닫고 다시 뭐라고? 법률 규정 X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로 형성된 게 뭐라고?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네 가지가 뭐라고? 법정지상권입니다. 이제 차이점 왜 관서법이 붙은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관서법이 인정하는 물건 세 가지가 뭐예요? 지금 공부하는 관서법상 법정지상권하고 분미기지권 또 하나 더 동산 양도담보였잖아. 그것도 자꾸 연습하면 돼. 처음에는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내가 뭐 공부 좀 많이 했는데 하지 말고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면 돼.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법정은 뭐라고? 법률 규정 네 가지가 뭐다? 관서법 판례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봐요. 요걸 적어 놓은 거는 뭐다? 요거 적어 놓은 거는 저당권이야. 여기 적어 놓은 게 뭐라고? 저당권에 나오는 거, 요거는 판례가 형성돼요. 요걸 비교하는 거예요. 찾았어요? 그래서 저당권에 나오는 걸 말이야.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동일. 맞아요? 이 저당권에 나오는 법정지상권은 뭐라고? 저당권 언제? 설정이 키워드지 건물이 있고 동일.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없다? 안 돼. 있어도 동일 소유자가 아니면 또 안 돼. 그래서 몇 마디 안 된다? 저당 설정 당시 건물 존재 동일임. 다시 뭐라고?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동일임. 자, 그런데 관서법정은 처분 당시야. 처분. 팔아먹을 때. 저당 설정이 아니래도 그래서 봐요. 판례는 지금 저당이 아니래도 지금 법정 4개 중에서 전세권, 저당권, 가담법, 임목법 중에서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저당 설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은 게 무슨 경매야? 임의경매고 요거 빼고는 뭐라고? 관서법정은 매매, 정려, 강제경매, 공매, 분할 이거 다 돼. 강제경매, 공매도 관서법정이지 법정이 아니야. 법정은 뭐라고? 임의경매. 임의경매가 뭐야? 저당권이나 전세권, 다른 말로 담보 물건을 가진 놈의 경매 집어넣는 게 임의경매야.
다시 누가 경매 집어넣는 게 임의경매라고? 저당권자가, 쉽게 말해서. 그 다음, 자, 저거, 배제 포기 특약 X가 강행 규정이란 거예요. 다시, 배제 포기 특약을 X 못한다고 무슨 규정이라고? 강행이야.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강행 규정이고, 요 간섭 법정은 임의 규정이야. 배제 특약, 포기 특약 이런 게 있는 거야. 그 말입니다. 자, 인정되지 않는 걸 적어놨네. 자, 법정에서는 뭐가 있어? 공동저당 철거 신축 인정 안 합니다. 자, 관세부정 뭐라고? 공유는 되는데 무슨 공유? 토지공자 중 1인 원인무효 환지 환매 토지와 미등금을 매수 요 5개 말해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쉽다. 법정이든 이렇게 다르지만 관세법정이든 인정되지 않는 그 공동저당 철거 신축 토지공자 1인 원인무효 환지나 환매 마지막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 그 5개 외웠어요? 요 5개 외웁니다. 요 5개 4개 5개 다시 뭐라고? 예. 이거는 성립 안 되는 거야. 그럼 성립될 때는 어떻게 성립해? 법정은 설정 당시 건물이고 동일일 때요. 요것만 따지면 돼, 요건. 요 관습은 처분 당시, 설정 당시, 처분 당시. 처분이 뭐야? 팔아먹을 때, 매매할 때는. 정리할 때는 정리할 때. 요 매매, 정리, 분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동일해야 돼. 자, 거기서 이제 어려운 게 봐요. 요거 여기 있어. 여기. 포인트 봐요. 포인트 2 봐요. 건물과 뭐라고? 분리 처분할 수 있어요? 건물이 지상물이잖아.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이잖아. 지상권과 지상물은 뭐가 가능하다? 분리 처분 가능하다. 그 외에는 안 된다 했잖아. 둘 다 등기 안 해도 돼? 법정이든 관세법이든 법정 결정이 되면 등기해야 성립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지상권을 가지니까 건물 철거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이제 요거 있네요. 관세보상 법정에서 강제경매와 토지. 자, 첫 번째 봐요. 그냥 강제경매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자, 압류효력이. 압류효력이 뭐다? 저거. 그게 경매기입등기야. 압류효력이 뭐라고? 경매기입등기.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몰라야 되는데, 일단. 그냥 강제경매, 아까 봐요. 여기서 강제경매 이럴 때는 뭐야? 관세법정이잖아. 그럼 처분당시에 동일해야 되잖아. 그 처분당시를 언제 따진다고? 경매, 압류효력이 발생할 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지 따지는 거야. 근데 두 번째로 봐요. 뭐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 뭐야? 본압류에 대해서 경매도 가잖아. 그러면 처음에 했던 뭐 당시? 가압류 당시. 세 번째도 마찬가지라. 저당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으면 강제경매에 위한 압류 이전에 뭐가 있어? 저당이 있잖아. 그럼 저당 당시야. 빠른 때야, 빠른 때. 가압류권자가 강제해도 가압류 당시. 강제경매 하기 전에 저당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 2번, 3번은 간단한데, 이거 뭐 신경 쓸 거 없고, 1번만 해도 알자. 강제경매하면 등기할 때는 뭐라 불러? 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 따진다. 동일인지 토지 건물 이 말이에요. 자, 그 정도 해놓으면 이제 모든 게 다 풀려요. 다시 7번 봐요. 법정 안 되는 게 공동 철거 신축, 토지 공유자, 원인, 환전매, 토지 미등기. 그리고 요거 좀 전에 요거 그냥 강제경매 나오면 뭐라고? 압류 효력 당시. 빠른 당시에 빠를 때거든. 더 2, 3도 하려면 빠를 때. 빠른 때를 기준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 하고 식사로 갑니다. 자, 문제 봐요. 자, 1번에 우측에 줄 거라. 공동저당. 그 다음 줄에 철거 줄 거라. 옆에 신축 줄 거라. 성립 왜 안 해? 요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다 안 읽어도 돼. 판례를 알면. 마지막만 바꿔. 어쩌고 저쩌고 공동저당 나오잖아. 그 다음 줄에 철거 나오고 뭐가 나와? 신축 나오잖아. 성립한다 안 한다? 그렇게 읽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그럼 요 각과 을의 대지를 각자 지정 매수하고 편의상 지분 이걸 줄 거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앞에 글자가 뭐라고? 이 구분 소유적 공유 뜻이야.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 공유와 좀 달라. 적어요. 다른 말로 구분 소유적 공유와 같은 말이 뭐야? 상호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첫 번째 줄 거 각자 지정 매수 등기만 공유. 각자 지정 매수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 거로 결정되었나 안 되었나? 되었어.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할 수 없다? 분할 청구할 수.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 아니지만 자 관세보장이 성립될 수 이것 있다가 이것도 없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고. 자 3번에 원의무효 줄 거 성립 왜 안 해? 한다 안 한다? 원의무효 아까 칠판 여기 있네. 요 보고 해요. 원의무효. 바로 그 위에 있다. 자 4번은 읽어봐요. 자 7번 봐요. 여러분 요 관세법정은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돼. 그 말은 건물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거야? 안 해야 성립하는 거야? 해야지. 여러분 법정이든 관습이든 누가 가져? 건물 소유자가 가지는 거야. 그래서 건물 소유자 봅니다. 그러면 이제 5번에 4번 읽으면 철거하고 신축 신건물 축조하기로 했다 줄 거 봐. 그럼 건물이 있다 봐야 돼 없다 봐야 돼? 있다. 그럼 성립한다 끝. 아니 7번 봐요. 관습법정이든 법정이든 건물이 있어야 돼. 특히 관습법정에서는 건물 철거하는 특약이 없어야 돼. 그래 성립해. 근데 지금 그 지문이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했다면 건물이 존재한다 봐야 돼? 존재하지 않는다 봐야 돼? 존재하잖아. 그래서 성립하는 거야. 5번 강제경매 공매도 칠판. 이 강제경매 공매는 법정지상권이야 관습법정이야? 관습법정이다 이 말이야 그 지문이. 자 6번 읽어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누가 바뀐 거야? 토지 주인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법정이든 관습법이든 취득 당시 토지 주인뿐만 아니고 토지 주인이 다시 바뀌어도 등기 안 하고도 지상권 등기 안 하고도 대항합니다.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누가 바뀌었다고? 토지 주인이 바뀐 거야. 거기 몇 번? 6번. 등기 없이도 지상권 조정할 수 있다. 맞아. 등기해야 된다 하면 또 돌려. 마지막 입줄에. 7번 나오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 7번 요거네.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 성립 왜 안 해? 안 한다. 8번. 읽어봐요. 자, 7번 요거죠. 법정은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동일해야 되는데도 설정 당시 건물이 있나 없나? 그러면 안 하지. 7번. 법정 나오면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동일인. 옆에 적어놔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동일인. 자, 8번. 토지공자 1이 나왔다. 성립 왜 안 해? 토지공자 1이 안 한다. 9번 환지화면, 10번 환지화면 나왔다. 성립 왜 안 해? 안 한다. 자, 2번은 이런 겁니다. 이런 봐요. 자, 요렇게 토지가 있어. 요거는 값 거야, 얼 거야. 이미 요렇게 뭐 해놓고,
각자 지정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 해라. 여기서 너는 나 할게. 저정해놓고 등기만 뭐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게 그게 뭐라고? 구분 소유주 공유. 그때 을이 여기 건물 지은 거야. 소유자 같나 다르나? 다르잖아. 그래서 성립될 수 없다. 2번. 구분 소유주 공유. 자, 그래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딱 정리해야 된다. 법정은 법률 규정 4군데 있더라. 관습정은 8개더라. 그 4군데 중 저당권은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동일. 요거는 처분 당시. 그리고 법정은 강행규정. 네, 강행규정. 관습법정은 임의규정. 건물처가 특혜 없어야 돼. 요거는 임의경매, 저당권작 임의경매, 이거는 매매, 정려 등 강제경매 다 포함한 이 법정. 이게 많아. 자, 공동저당 철거신축, 토지공제 1인, 원인무효, 환지환매, 토지미등기 매수 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강제경매 들어올 때 관습법정에서 압류 효력이 생길 때 동일이를 따진다. 그렇게 해서 가볍게 글자를 정리해야 돼. 그리고 요 취지는 뭐라고? 처음에는 같은 사람이었다가 이 경매로 매매로 달라졌다. 그럴 때 해서 건물 철거를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둘 다 누구 보호? 건물 소유자 보호. 그렇게 해서 이걸 딱 정리해야 돼. 자, 1시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